제가 20대 때 신해철 노래를 정말 완전 빠져들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마왕 방송도 고스테이션도 엄청 듣고 그 뭐 나에게 쓰는 편지 혹시 아시나요? 노래? 거기에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돈을 쫓잖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고 뭐 책임감뿐만 아니라 내가 더 잘난 사람이란 거를 좀 뻐기고 싶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꼬집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다 우리는 같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좋은 차와 좋은 집 이런 게 삶의 가치의 척도인가 이런 말을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20대에는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아 그렇지 역시 돈이 다가 아니야. 삶의 밸류가 가치가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했는데 이게 또 나이가 들어서 경제 생활을 하면서 들으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돈을 쫓으면서 뭐 부자가 되려고 하고 또 여유로운 은퇴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뭐 꼭 돈을 부정하고 이런 노래로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실 그 돈이라는 게 되게 양날의 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돈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게 있는데 하여튼 그 노래를 다시 들으니까 요새 또 좋더라고요. 그 제가 최근에 Just Keep Buying이라고 그냥 계속 살아라는 책이 제가 읽고 있잖아요. 뭐 한국에는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투자 서적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옛날에 30대 때는 너무 싫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막 옛날에 하얀 거탑인가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어떤 캐릭터가 있어요. 병원의 부원장인가 같은 그분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다른 사람도 막 짓누르고 막 하면서 있다가 막판에 아마 그분이 털리나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나가면서 후배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용 쓰지 마. 여기 올라와 보니까 별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젊었을 때는 보면서 아이고 저 자리까지 올라가 봤으니까 저런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막 마음이 또 힘들고 아직 기반을 다져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애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좀 꼬아서 들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읽는 그 책에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삶에 만족을 하냐 아니면 행복하냐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미국에서 그리고 또 책도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10대라든가 20대 때는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높고 행복 지수가 높은데 30대, 40대, 50대 넘어가면서 이게 바닥을 찍고 근데 오히려 반대로 50대부터 반등을 해서 60대, 70대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책이 또 해피니스 커브라는 책인데 행복의 곡선이란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마일 모양의 U자 형태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보통 20대 때는 현실에 부닥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미래에 대해서 더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겠죠. 20대 때가 너무 힘든 분이 있을 거고 아마 30대 때 더 좋은 분도 있을 거고 그렇겠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20대 때 좀 더 희망적으로 보고 자기 미래가 더 나을 거라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좀 성장주와 같다. 사람이 약간 성장주처럼 미래를 보면서 야 나는 이렇게 좋을 거야. 야 뭐 나는 이렇게 잘 살 거야. 야 내가 이 나이에는 이만큼 벌 거야. 나 뭐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할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30대 때 그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만족도나 근데 이게 뭐 절망을 하고 삶에 막 엄청난 시련이 닥쳐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자각을 하게 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대요. 마치 성장주가 꿈과 희망을 갖고 주가가 확 올라가다가 실제로 실적이 안 나고 뭐 이런 거를 맞닥뜨리면서 확 주가 꺾이는 거랑 비슷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다가 이제 한 40대 그리고 50대 정도 지나가면서 삶의 만족도가 거의 바닥을 치고 근데 50대 초반부터 이렇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나의 삶은 너무 힘들어 하다가 생각보단 괜찮네 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무슨 말이냐면은 삶이 뒤로 갈수록 약간 가치주처럼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뼈속까지 주식쟁이인 게 모든 이런 거를 다 주식이랑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면은 제가 30대 때 마음이 힘들고 이럴 때 어르신들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시간이 다 해결해줘. 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 뭘 이렇게 벌써부터 마음을 졸이고 그러니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옛날에. 왜냐면 아니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약간 뭐 세대 간의 갈등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다 좋은 시절 보내셨던 분들이 배불러가지고 저런 소리 하시네. 지금 다 이뤄놓으셨다고 지금 마치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드라마에서 부원장 되고 했는데 막 치열하게 살다가 떨리면서 야 내가 올라와 보니까 별거 없어 얘기하는 거랑 저는 똑같이 들렸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제 삶의 만족도가 확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대치가 높았던 거죠. 제 20대 때. 기대치와 그 현실의 괴리감에서 느끼는 안 좋은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얘기 들으면은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 모습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기하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투자는 뭐 산수다 하면서 더하기의 구간에서 복리를 타면서 곱하기
도덕의 구간으로 접어드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전에 마음고생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더하기 구간에 있었을 때 계속 꾸준히 적립식을 하고 아니면 뭐 또 심지어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제 자산이 막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막 부어도 무슨 밑 빠진 독에다가 제가 붙는 것 같고 별로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졌는데, 근데 장은 또 앞으로 뭐 조정이 오고 리세션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 수년간의 좋은 장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또 앞으로 뭐 시련이 있겠죠. 근데 삶은 돌고 돌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좀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기대치를 많이 내려놓은 걸 수도 있어요. 약간 가치주처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진짜 오더라고요. 이 책에서 본 것처럼 생각보다 괜찮네. 하여튼 투자 서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신기했고 되게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신해철 노래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결국 같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또 하나 느낀 거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라고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라는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골드만삭스 아니면 뭐 엑손모빌 이런 CEO들을 갖다가 인터뷰를 미국에서 했었는데 수백억대 부자이신 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나 부자라고? 나 부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언론에서 이런 인터뷰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막 난리 났어요. 야, 네가 부자가 아니면 누가 부자냐 이러면서 막.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나 제프 베조스랑 막 레이 달리오랑 뭐 누구랑 어울렸는데 나는 부자가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부자라고 느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란 거예요. 자기가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이랑 계속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사회적 동물이란 거죠,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불만족이 생기고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이게 또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SNS 보면은 누구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게 이 부자들 커뮤니티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를 하면서 성장하는 것도 있죠. 불만족이 삶의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또 때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가 끝이냐 이거죠. 어디가 끝이냐. 그래서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있는 수많은 분들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0% 부자 안에 든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인터넷에 전 세계를 기준으로 나의 자산이 얼마면은 너는 상위 몇 %다 뭐 이런 거를 막 해주는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쳐봤는데 일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쳐봤는데 막 말도 안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도대체 뭐야? 라고 했는데 뭐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도 지금 내 이웃과 비교하고 어울리는 또래랑 비교하지만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이거 그 책에서 본 게 미국의 미디언 중간값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전 세계 상위 10%래요. 그러니까 한국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야, 그 사람들랑 뭘 비교를 하냐?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너 전 세계에서 상위 10%야? 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저기 무슨 못 사는 나라 어디에 뭐 있는 그 사람이랑 내가 비교하는 말이 돼? 뭐 그런 얘기 왜?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골만삭스 출신 그분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책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 소득과 자기가 그 생각하고 있는 소득 수준 정도를 비교해 보면은 이게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소득이 적다고 느끼는 그 수치가 훨씬 높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시장이 이렇게 오늘같이 하락하고 그럴 때 마음이 급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주식 커뮤니티나 카톡창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룹창 같은 데 가면은 자랑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숏을 했네, 변동성 지수에 투자를 해서 뭐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를 갖다가 보고 만약에 질투한다. 그러면 굉장히 삽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이 비교하는 거는 정말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온 게 비교를 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이랑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건데 사람은 또 그렇게 비교하는 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 인생에서 보이는 사람이 중요하지 뭐. 그래서 국내에서도 교육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어떤 커리어를 가졌냐에 따라서 어떤 풀에 있느냐에 따라서 비교하는 게 천차만별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비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단 한 명 빼고 다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우울하게 먹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조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요즘 같은 때 장이 안 좋을 때도 그렇고 뭐 리세션이 온다 그렇고 그럴 때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게 항상 이렇게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이랑 비교를 할 때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비교를 하면서 성장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상 그렇지 나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저 스스로도 약간 채찍질을 하고 성장의 동력이 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끝이 어딜까?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지만 나중에 또 이렇게 공허함이 항상 있어서 조금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차분하게 더 큰 그림을 보자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책을 보면서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또 샀습니다. 꾸준히.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책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그 왜 유명한 짤 있잖아요. 김연아가 운동할 때 연습을 어떻게 하나요? 했더니 생각을 뭐 하는 게 있냐고. 뭐 생각하는 거 아니라 그냥 하는 거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휘몰아치는 감정에 영향받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지 좀 마음을 좀 다잡고 그냥 꾸준히 좋은 자산을 계속 모아가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샀어요. When your time comes, don't postpone it. When others down and out, you don't condone it.